아침 산책은 생각을 일깨워주고 선명하게 만들며 확장시킨다. 걸으면서 하는 대화는 이해력을 높이고 사고를 명료하게 만드는 반면, 저녁 산책은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럴 때는 정신이 자유로워져서 사고가 활발해지고 개념들이 생성된다. 나는 그럴 때만 명상할 수 있다. 나는 아주 멋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책을 할 때면 나는 휴식과 내적인 평안을 얻습니다. 산책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내가 산책하는 것은 신체의 건강이나 체력의 향상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머무는 방법으로 걷기를 택한 것이죠. 풀향기를 맡고 잎사귀와 돌과 나무를 만지고 숲에서 나는 작은 소리까지 들으며 새처럼 휘파람을 불거나 짐승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책이 감각만을 자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산책길에서 아주 오랫동안 쉬곤 합니다. 풀 위에 앉거나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이 거대한 우주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는 높은 곳을 향해 기도합니다. 길의 본질적인 의미는 전진, 여정, 지평선, 추구, 그리고 때로 방황하며 잃어버렸던 자아를 다시 찾는 것이죠. 말을 타고 여행하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도보 여행입니다. 인간이 지날 수 있는 모든 곳을 지나며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시골 풍경이 시시하다고 해도 풀숲에서 걷고 엉겅퀴 밭을 지나 도랑을 건너고 나뭇잎과 이삭을 주우며 생각이 제멋대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발길 닿는 대로 아무데나 소 다니고 마치 사막에 홀로 남겨진 듯이 뒤를 쫓는 발자국 소리도 없고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곳에서 노래 부르고 휘파람을 불고 꿈을 꾸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삶의 기쁨 그 자체이다. 내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까지 앉아 지저귀면서 밤중에 우는 올빼미 소리, 그리고 시냇물 소리. 나는 사랑한다. 나는 달을, 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 나는 지금 수채화 가방 하나만을 들고 산책하러 간다. 걷기는 내게 모든 종류의 길을 열어주었다. 걷기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걷기는 사람과 사물을 만나게 하거나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걷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죽음과 공포와 좌절의 고통 속에서 보냈던 지난날, 나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길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토록 함께 걷기를 꿈꾸던 모든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코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언제나 기적의 걷기가 당신 곁을 지키리라고. 걷기는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체를 교대로 움직여서 두 발로 이동하는 운동이다.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학습을 통해서 몸의 밴 동작을 활용하는 것이다. 산소 섭취량으로 수준에 따른 유산소 운동으로 생활 속의 지속력을 갖고 장시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조깅, 수영, 사이클링, 워킹 등이 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고령자라도 자신의 페이스로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워킹은 조깅과 달리 무릎이나 허리, 발목 등에 주는 부담도 가볍다. 생활 습관병을 예방, 스태미너 상승, 노화 예방, 스트레스 해소, 걷기의 일반적인 효과이다. 걷기의 세부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머리, 우울증과 불면증 완화,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대뇌 활성화로 노화를 방지한다. 심장,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대장, 대장암 발병률을 낮추며 유방암, 전립선암, 위암에도 효과가 있다. 췌장, 제2형 당뇨병을 낮춘다. 척추 유년기와 사춘기 청소년의 골격 발달에 도움을 주며 자세를 바르게 한다. 노인,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허리, 체지방을 감소시키며 비만을 예방한다. 관절, 관절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관절염을 예방하며 유연성을 향상시킨다. 걷기로 인한 체력적 향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다리와 허리 근육의 강화. 다리와 허리의 근육은 오랫동안 계속 걸을 수 있게 역할을 하는 느린 근섬유, 계단을 오르거나 뛰거나 할 때 주역을 담당하는 빠른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레드 머슬, 화이트 머슬.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빠른 근섬유가 각각 단련된다. 운동 강도를 높이면 근섬유는 느린 근섬유에서 빠른 근섬유 A로, 그리고 빠른 근섬유 B의 순서로 사용된다. 공기 중의 산소를 많이 흡입하기 위해 폐의 활동이 강화된다. 그리고 흡입한 산소를 혈액 속에 넣고 다시 심장의 활동에 의해 전신에 보내진다. 비만 해소. 보통 체내의 지방이 운동에 사용되기까지는 적어도 15분에서 20분의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폐기능 향상. 몸을 오랜 시간 움직이면 활동하는 근육의
느린 건섬유에게 에너지원과 산소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심장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것은 폐에 있어서도 같다. 이와 같이 걷는 운동을 오래 계속하면 근육에 혈액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섬유 내의 모세혈관이 발달하여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전신에 보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이 되풀이되어 심장, 폐장, 혈액의 활동이 개선되어 간다. 또 지방 조직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산소를 필요로 하므로 100m 달리기와 같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운동으로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지방은 연소되지 않는다. 즉,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가능한 오랜 시간 계속하여 실시하는 유산소성 운동이 체지방 감량으로는 가장 효과적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걷기 운동이다.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하면 터벅터벅 걷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걷는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의 지방 연소를 어렵게 하고 빨리 피로하게 한다. 결국 지방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좋은 걷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이 목표 심박수를 유지하는 정도의 걷는 방법이다. 혈압의 안정효과, 고혈압의 요인은 염분의 과도 섭취, 비만, 스트레스나 나이 드는 데 따른 동맥경화 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다. 고혈압의 치료에는 약물요법이 있다. 또 심장병 등의 합병증이 없다면 적당한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 혈액 중의 지질은 크게 나누어 콜레스테롤, 지질, 중성지방, 지방산의 4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지질은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이며 중성지방과 지방산은 에너지원이다. 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최대의 병이라고 간주되어 왔지만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H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과 결탁하여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LDL 콜레스테롤의 두 종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몸을 위해서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걷기 운동 등의 운동에 의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성인병 예방.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복부의 대동맥류 등 치명적 질병과도 연계될 수 있으며 심한 운동을 했다고 하여 짧은 시간으로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지 않는다. 1시간 정도 계속되는 운동을 주 3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는 것이다. 걷지 않으면 감소하는 칼슘. 지구의 중력에 저항하여 운동한다는 것은 걷기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지방이 타는 것은 운동 시작 20에서 30분 후부터이다. 빠른 걸음으로 몸의 지방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운동량이 적으면 지방이 소모되는 양이 적을 것이다. 운동을 시작하면 먼저 근육 내의 당분이 에너지로서 소비되고 다음에 혈액 중의 포도당이 소비되어 당분 사용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지방이 에너지로서 쓰여진다. 이와 같이 지방 연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20에서 30분 이상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간의 계획이 아니고 장기 계획으로 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일 70분간 빠른 걸음을 한다면 이것을 매일 에너지는 300kcal 정도 500kcal이다. 9kcal 운동으로 지방 1g이 연소되기 때문에 12kg의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수년간 모아둔 지방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다. 운동이 심할수록 에너지 연소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칼로리 소비량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0m 달리기에서 단시간의 운동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 그 에너지에는 지방보다 당분이 많이 쓰여진다. 인체 메커니즘이 심한 운동이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안성맞춤은 아니다. 따라서 몸의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매일 장기간 빠른 걸음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장이나 뇌의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동맥을 노화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혈액 중의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의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빠른 걸음과 같은 중정도 강도의 운동을 장시간 계속하면 소비되고 효과적이다. 좋은 자료를 정리해 놓으신 대한걷기협회 회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걷기 운동 전에 준비 및 정리 운동을 반드시 실시한다. 15분 이상 지속하여 실시한다.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왜 만보를 걸어야 할까? 일반적으로 하루 음식에서 섭취하는 칼로리는 2500에서 3000kcal 정도이다. 자연적으로 신진대사 등으로 소비하는 것은 약 1500kcal. 따라서 남는 1500kcal도 몸을 움직여서 소비한다. 샐러리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소비 에너지에 의해 섭취 에너지가 약 300kcal가 남는다. 65kg인 사람의 경우 예시 1kcal 소비하는데 필요한 걸음 보수는 30보. 이것을 걷는 속도와 필요한 시간을 환산하면 1분에 100보, 90분에서 100분 사이에 만보가 필요하다. 즉 일반적인 한 번은 65cm이고 매분 100번은 65m이고 시속으로 3.9km이므로 보통 90분 걸으면 300kcal를 소비할 수 있다. 단 여성은 남성보다 칼로리 소비량이 약 10% 감소한다고 한다.
김유신 장군 동상으로 올라가는 대리석 계단입니다. 이 반대쪽에는 돌 계단으로 되어 있고, (140계단) 134계단 정도 이 말머리 쪽입니다. 말입 쪽입니다. 굉장히 경사가 커 보이죠? 카메라를 낮춰서 찍으니까 경사가 커 보입니다. 김유신 장군 동상 정상으로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참 맑죠? 그야말로 가을 하늘. 처음 동상 제작 당시에는 일본을 향해 금이 있었는데 주적이 북한으로 바뀌면서 말의 머리가 북한 쪽으로 북으로 향하게 되었다. 삼국 통일의 기상이 느껴지십니까? 흥무공원은 경주시 충묘동에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묘죠. 여기는 동상입니다. 내려가는 돌 계단은 130계단 정도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조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마인드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즐기면서 운동하자. 걷기 한 만큼 효과가 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신선해졌습니다. 한낮에는 아직 참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나지만 가을의 전령사, 풀벌레 소리, 여치 소리, 지르레기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9월달입니다. 민족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300kcal의 열량이 남기 때문에 식사를 절제하는 것이 이 시대는 꼭 필요합니다. 맹수들은 배가 차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배가 불러도 즐기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말입니다. 옛날 수렵시대는 양식이 없어 닥치는 대로 먹어야 생존을 할 수 있었죠. 오늘을 먹지 않으면 언제 또 먹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먹고자 하는 본성이 아직도 작용을 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는데도 말이죠. 오늘 하루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거기에서 건강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경주 황성공원 산책로 꼭 오세요. 오시고 연락 주시면 아메리카노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올 한 해 모두들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